원장님, 네. 치과에서 하는 마취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치과에서는 보통 국소 마취랑 조금 깊은 마취랑 두 가지를 해요. 그래서 깊은 마취를 하면 신경을 마취해서 그 부분이 다 이제 느낌이 없게 만드는 거, 뭐 이런 마취랑 그 다음에 치료할 때만 딱 여기 치료한다면 여기만 마취해서 여기만 안 아프게 만드는 거, 국소 마취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뭐 환자분들이 거의 못 느꼈어요. 그냥 요 주사기하고 찌르는 똑같거든요. 다르진 않고 뭐 부위만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만 있지 뭐 그렇게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과 가면은 크림 바르듯이 표피 마취도 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사 찌를 때 좀 덜 아프라고 뭐 그런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것도 국소 마취 일종이에요. 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마취제가 몇 가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소 마취 성분은 다 비슷해요. 얘가 근처에 발라주면 신경을 차단해서 안 아프게 한다. 이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치과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요거죠. 안에 이렇게 생긴 약물 들어있는 요거를 여기 넣어서 주사바늘 끼운 다음에 이거를 입안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주사를 하죠. 요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마취인데 이걸로 이제 특정 부분만 하면 국소 마취고, 예를 사랑니 뺀다 그래서 이쪽을 다 마취하려면 좀 깊이 해서 하는 게 전달 마취인데, 보시면 이제 마취 방법을 여러 가지 두고 있어요. 성분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효과도 거의 비슷하고 뭐 좀 센 약도 있고 약한 약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요거를 여기에 발라진 부분이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주사 마취를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바를 수 있는 약도 있나요? 있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애기들한테 많이 쓰는 이런 젤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사실은 맛도 여러 가지예요. 뭐 이건 민트 맛인데 딸기 맛도 있고 한데 이렇게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거든요. 애기들 유치 뺄 때는 그냥 요거만 바르고 빼요. 막 주사 마취 안 하고. 왜냐면 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뭐 이런 토피컬 마취는 이제 피부에 바르면 이 피부가 마취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주사 따끔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요거 발라놓고 조금 있다가 찌르면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고 조금 덜 아프다. 그래서 이런 거 쓰기도 하고요. 이제 성인들은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뿌릴 수도 있거든요. 입안에 스프레이, 뭐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피부 기계도 있고 막 이래서 있긴 한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크림으로 돼 있는 거. 아마 피부과 가서 시술 받아서 많이 발랐을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바르고 랩 씌워 놓거든요. 그럼 이게 스며들고 나면은 이제 막 레이저 쏘고 막 해요. 그래도 아프죠. 그래도 아픈데 이제 표피 마취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 겉은 데도 깊은 데는 안 되니까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덜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이거 쓰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웃긴 게 이게 피부과에 쓰고 있는 건데, 여기 뭐라고 적혀 발기부전 치료에 적혀 있어요. 이것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제가 맞으려고 피부과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환자분들 우리 라인 잡을 때 살짝 발라주면 조금 덜 아프니까 이런 것도 쓰라고 이제 사준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액체로 된 거, 젤리로 된 거, 크림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가글액도 있거든요. 뿌리는 거 말고 요거는 아마 내시경 할 때도 요즘에는 목구멍 마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할 텐데, 요거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하기 전에 좀 덜 시리라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 모금 한 다음에 입에 한 몇 분 머금고 있다가 뱉으면 살짝 이제 느낌 없는 효과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낫죠. 근데 아픈 치료 받으려면 주사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무통 마취기 말하는 거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찌를 때는 똑같이 아파요. 짜면 이렇게 보이죠? 약이 나오잖아요. 사실 조금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세게 눌러서 빨리 넣으면 조금 더 아프고요. 이걸 천천히 넣으면 좀 덜 아파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약하게 한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게 무통 마취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통 마취기도 이제 저 병원에는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이렇게 총처럼 생긴 거, 요거처럼 생긴 총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여기 기계로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크지만 얘랑 역할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켜졌는데 똑같아요. 누르면 조금씩 나오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 약하게 나오거든요.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죠. 한 방울씩 뽕뽕뽕 떨어지고 있는데, 덜 아프면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속도가 조금씩 빨라서 좀 이제 두 방울씩 세 방울씩 떨어지다가 이제 제일 빠르게 하면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어서 기계라서 조금 덜 아프다. 얘도 똑같거든요. 얘는 큰 기계지만 얘는 좀 가벼워서 이제 수술장에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또 꽂아놓고 저 발판에 밟으면 조금씩 나오는 형태로 똑같은 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손으로 하는 것도 똑같은데, 손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하면 조금 덜 아플 수는 있긴 한데, 의사 선생님도 바쁘니까 보통 그렇게 잘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통 마취 해주세요 하면 이제 기계 가져가서 눌러놓으면 천천히 들어가니까 좀 덜 아픈 거,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 마취가 아닌 젤리 마취라든지 크림이라든지 가글 마취, 이런 것들은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경에 약이 작용하면 안
아픈 건데, 주사는 이제 바늘로 찔러서 깊이 넣으니까 거기 내가 할 때가 진짜로 안 아픈 건데, 이제 표피 마취는 여기다 발라놓으면 피부가 사실 여기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멍이 많거든요.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헝겊에 물 따라 오는 거 스며들잖아요. 그것처럼 피부에 발라놓으면 얘가 스며들어요. 다음에 한번 얼굴에 리쥬란 이런 거 만든 거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이거 발라놓고 이렇게 랩을 씌워놓으면 30분 있다 뜯으면 하얀 게 없어져 있어요. 다 흡수돼서. 화장품 바르시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흡수되면 그 부분까지는 덜 아픈데, 흡수되는 깊이가 깊겠어요, 얕겠어요? 당연히 얕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얕은 깊이만 안 아프고 그 안쪽은 아파요. 그래서 뭐 아주 얇은 바늘로 리쥬란 같은 거 맞아도 처음에 들어갈 때 좀 덜 아프게 하는 거지, 안쪽에 이제 약물이 주입될 때는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 전체에 맞으면 얼마나 아파해요. 그거랑 똑같아서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피에 발라놓으면 주사 들어갈 때 조금 덜 아프긴 한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약물이 들어갈 때는 아파요. 그래서 그거 줄여주는 방법은 천천히 넣는 것밖에 없어. 천천히 넣으면 조금 덜 아프다? 그래서 조금 덜 아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물이 들어갔으니까 안 아프겠죠. 조금 편해지고. 그래서 주사 맞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편해진다. 부작용도 있을까요? 국소 마취제는 사실 부작용이 아주 작은 마취제긴 한데 알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 분은 뭔가 약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알러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두드러기 나고 말 수도 있겠지만 뭐 귀도 막혀서 숨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에 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알러지에서는 특히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럼 병원 가서 꼭 검사 받으셔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알러지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데, 국소 마취제라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 리도카인에는 그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혈관을 수축하는 약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피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할 때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해야 피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약물인도 같이 들어있는데, 얘가 에피네프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뭐 눈 빡 커지게 되고 심장 빨리 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으면 심장에 무리 갈 수도 있고 이래서 나이가 많으시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하면 개수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고게 들어있는 성분도 있고 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는 웬만하면 에피네프린 들어있는 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리도카인만 또 약물이 나와요. 아주 필요한 경우에 쓰거나 하긴 해요. 근데 특별하게 약물 알러지 없고 에피네프린 써가지고 심장이나 이런 데 무리 가서 문제가 될 일이 없으신 분들, 뭐 그러면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요.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취제가 분해될 때 나오는 약물이 살짝 사람을 졸리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체어에 앉아가지고 진료받다가 조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약물의 효과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국소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마취제일까요? 임산부분들은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국소 마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과 진료 자체를 임신 2기 때 잠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한데 웬만하면 출산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에피네프린 들어있어서 그게 태아한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없는 걸 쓰기도 하는데, 기왕 너무 아파서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피가 나는 시술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시술 자체가 감염이 있을 수 있고, 감염되면 태아한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괜히 뭐 해가지고 감염이라서 엄마가 아파지면 애기한테도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치과 치료를 미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임신 1기, 2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기 때 잠깐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글 마취 정도의 스케일링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임신 기간에는 치과 진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하더라도 산부인과는 잘 협조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가 다 확인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도 마음대로 못 드시거든요. 아픈 거 했는데 진통제나 항생제도 못 드시고 이러면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받은 이후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전달 마취 같은 거 하게 되면 서너 시간까지도 가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마취 안 풀렸는데 밥 먹다가 혀 씹어요. 주의사항이 서너 시간 동안 뭐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감각이 없다 보니까 혀를 씹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애기들 치료받고 와서 마취됐을 때 치료받고 와서 막 씹다가 혀 씹어가지고 다음날 보면 피나 있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래도 마취 풀리기 전까지만 음식 안 드시고 완전히 풀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마취 부작용이, 마취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경이 다칠 수 있고 바늘로 찌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신경 손상 같은 거 보면 감각이 계속 안 돌아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감각이 이상한데, 아까 말했듯이 서너 시간이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간다? 그럼 빨리 병원에 알리셔가지고 후속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말고는 마취 때문에 특별히 문제 일어날 건 없는데, 심장 빨리 뛰는 약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마취하다가 침샘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혈관 타고 이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어떤 분도 계시냐면 눈 쪽 혈관 타고 들어가서 눈이 안 감긴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은 약효 떨어지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원장님들이 실수한 건 아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안 보이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보통은 문제가 없고, 아까 제일 주의할 거는 감각이 뭐 이상하다든지 감각이 안 돌아온다 이러면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그거는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거든요. 약물 투여나 이런 게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져야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만 빨리 병원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치과 치료는 미루면 안 되거든요. 제가 다음에 날짜 잡아가지고 치과 치료 미루면 이렇게 된다 한번 하긴 할 건데, 치과 치료는 빨리 받는 게 돈 아끼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게 좋은데, 일단 겁나서 못 받는다, 입안에 뭐 들어오면 구역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다, 공포증이 있다, 막 치과에서 드릴 소리 들어가지고 너무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다, 그건 미루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담 받으시고요. 수면 진료하면 주무시는 상태에서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은 시술할 때는 크림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마취도 무통마취 주사기 쓰거나 천천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이면 충분히 같이 서로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고 진행하시면 되니까 수면 치료 하셔가지고 뭐 건강하게 구강 회복하셔서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치아 관리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 뭐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치과 잘 방문하시면 상담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